우리가 웹서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해서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같이 한번 봤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할 때는 그냥 주소 표시줄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요청 파라미터를 넘기기 힘들다. 그래서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일일이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웹페이지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퍼블릭 폴더 있죠. 이 퍼블릭 폴더는 우리가 이미 자, 웹에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 퍼블릭 폴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파일 만들기 이렇게 하면 퍼블릭 폴더 안에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자, 만약에 login.ht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면 자, 웹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거는 자, 웹페이지를 그대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참조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다가 일반적인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HTML5 기준으로 해서 자, doctype HTML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TML 자, 기본적인 건 하나 입력을 해봅니다. 헤드라고 해서 헤더 정보를 넣겠죠. 자, 메타 정보를 추가를 하고요.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거는 UTF-8로 입력을 합니다. 자, 메타 태그는 엔드 태그가 없어도 되죠. 자,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로그인 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모바일을 위해서는 메타 태그를 뷰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더 추가를 해주셔도 되겠죠. 자, body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h1 태그 넣어서 제목처럼 로그인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밑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CSS를 지금은 사용하면 좀 더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BR 태그 써서 약간 띄워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폼 태그를 넣고요. 자, 그 폼 태그 안에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풋 태그를 넣은 다음에 자, 폼 태그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폼 태그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폼 태그에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get 또는 포스트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포스트라고 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날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잡아보죠. 우리가 보통 이제 CSS로 잡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간단하게 테이블로 잡아봅니다. 자, tr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줄에다가 td라고 해서 자, 레이블 자, 글자를 넣겠다는 거죠. 자, id가 뭐냐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그 id에 대한 값을 td라고 해서 넣어봅니다. 그 값은 입력할 수 있도록 자, 인풋 태그로 한번 넣어봅니다. 타입은 텍스트라고 하고요. 네임은 id라고 하는 걸로 넣어줍니다. 자, 인풋 태그도 엔드 태그가 없어도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tr 태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패스워드라고 하면 입력된 글자가 안 보이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네임도 패스워드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인풋 태그가 들어갔죠. 입력 상자가 들어간 게 됩니다. 탭을 바깥에다가 우리 이제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풋 태그 넣고 타입을 서브밋이라고 하면 자, 전송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value라고 해서 전송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name이라고 하는 건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럼 ID 비밀번호 그다음에 전송 버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요청 패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일단 그대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요청 파라미터는 요 이름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거는 여기 인풋에 name을 기준으로 해서 id는 뭐 패스워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 쪽의 요청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으니까 자, 지금 얘기한 게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일을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자, 여기 가서요. 자, 로컬호스트 3000번에 자, 우리 뭐예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login.html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고 제가 좀 확대를 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또 여러분은 좀 더 작게 보이겠죠? 자, 여기다가 자, 마이크라고 넣고 뭐 숫자를 뭐 대충 해서 비밀번호를 넣었다. 전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자, param name이라고 하는 게 undefined로 떨어졌네요. 자, undefined로 왜 떨어졌는지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body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유저 에이전트라든가, param name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 name이 아니라 id군요. 자, 여기에 body에 name이 아니라 우리 id로 넣었었죠. 그럼 id로 변경을 하고 여기도 id로 변경하고 이거를 param id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param의 i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한번 실행을 했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자, 리프레쉬를 하고요. 자, 보면 param id 마이크라고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자, 포스트 방식인 경우에는 자, body 안에 요청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들웨어라고 하는 걸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는 익스프레스 서버 객체는 이 app라고 하는 객체의 use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할 수 있다. 이 미들웨어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use를 여러 번 실행했죠. 순서대로 쫙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다. 근데 공통인 기능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외장 모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뭐예요?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next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줄 때 요청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방식은 좀 다른데 get 방식과 다른데 그걸 해주는 게 body parser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들웨어로 얘를 등록을 해주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그 정보를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REQ 밑에 body라고 하는 객체 안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왔을 때도 요청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웹서버를 구성할 때 이렇게 여러 개 막 쓰이잖아요. 이거보다 이제 나중에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중간에 가로채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응답을 해주고 이것까지는 다 좋은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요청을 다 공통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지 간에 전부 다 첫 번째 미들웨어 뭐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것도 거치고 첫 번째 미들웨어 거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동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웹 서비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고객 리스트를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 슬래시 리스트라는 요청 패스로 보내고 추가하고 싶다라면 슬래시 add라고 하는 요청 패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청 패스에 따라서 요청 파라미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일단 요청 패스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자, 처리되는 함수가 달라지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걸 해주는 게 라우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우터. 자, 라우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자, 한번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청 라우팅 하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청 라우팅 하기 어떻게 하냐?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우리가 익스프레스 모듈을 로딩 했을 때의 객체가 있죠. 거기에 라우터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라우터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 그 객체에 라우트라고 하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청 패스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요청 패스하고 얘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 요 요청 패스로 들어온 거는 이 뒤에 등록하는 함수에서 실행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 패스와 처리 함수, 요청 패스와 처리 함수, 그래서 각각의 요청 패스별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post라는 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get 방식인 경우에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post는 po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push나 delete 자, 이런 경우 이런 요청 패스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요청을 할 때 get post 말고 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어떤 함수를 써라라고 하는 게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요. 자, 라우터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를 한 다음에 라우터 함수와 get 또는 post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use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걸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요청 패스별로 등록을 하는 코드들이 있을 때 그 앞에와 뒤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요청 패스를 클라이언트에서 자, 슬래시 프로세스. 자, 일부러 우리가 프로세스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청 패스가 로그인이면 그냥 슬래시 로그인으로 요청하는 게 좀 더 명확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열린 폴더를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로 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그냥 퍼블릭,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건 프로세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예, 실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빼버리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청 패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 요청 패스에 맞는 함수가 실행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라우팅에 대한 개념은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라우팅 함수 또는 이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